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오늘은 2인증을 셀프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2인증 체크를 위해서 이제 1996년도에 이제 케임브리지 2인증 척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되었고요. 자,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번역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번역하는 중에 이제 약간의 이제 오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이것을 이제 그 의미에 맞게 전달하고자 제가 번역을 좀 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것은 이제 2인증과 관련된 이제 29개의 이제 질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29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점수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도와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빈도는 0점에서 4점, 그리고 이제 지속 시간은 1점에서 6점까지 점수를 이제 매겨보시는 겁니다. 자, 빈도를 좀 점수화하는 것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0은 절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0점이 되겠고요. 한 번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최근 수년간 뭐 그런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1점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2점.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3점이 되겠고요. 내가 늘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항상 해가지고 4점이라고 점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속 시간은 이제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수초, 60초 이내라고 한다면, 1분 이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1점. 그리고 이제 분 단위로 해서 수분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1시간 이내라면 그것은 이제 2점이 되겠고요. 1시간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3점.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그렇다 그러면 이제 4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5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 주 이상 계속 한 주 내내, 그리고 한 주 이상을 넘어서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6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9개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빈도와 지속 시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이것을 이제 총점으로 이제 합산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제 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개의 질문을 좀 드리면, 자, 첫 번째, 갑자기 내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혹은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이상한 기분이 든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빈도와 지속 시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평탄하거나 이렇게 평면적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탄하거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몸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내 몸에 있는 일부가 내 맘대로 움직여지는 이제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질문은 나는 내가 평소에 무서워하거나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굉장히 평소에 뭔가 무섭고 괴롭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그 두려움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빈도와 지속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이제 어떤 활동을 내가 좋아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그렇게 특별히 즐겁지 않다고 이제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빈도와 지속 시간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동안 제 자신에 대해서 분리된 관찰자가 된 느낌을 받는다. 자, 이것은 이제 내가 내 몸에서 나와서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분리된 관찰자,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은요. 음식이 더 이상 맛이 있지도 맛이 없지도 않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맛이 있든 없든 맛을 느껴야 되는데 뭔가 미각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내 몸이 마치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매우 가볍게 느껴진다. 자, 이제 내 몸이 굉장히 뭔가 그 전에는 이제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깃털과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은 내가 울거나 웃을 때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내 자신을 자기 스스로 이제
평가해 보는 건데요. 울거나 웃거나 하는 어떤 감정이 동반되는 어떤 이런 행위가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울고 있고 웃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뭐 감정 요소가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10번째 질문은요. 나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단어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낀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생각을 이제 진행을 시키게 되는데 말은 나오는데 내 머릿속에서 마치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다. 자동적인 느낌이 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1번째. 익숙한 목소리,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포함한 이제 타인의 뭐 가족들의 목소리도 되겠죠. 친구들이나 그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릴 때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전화기 너머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거나 마치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데서 들리는 그 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려진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가 나를 부르고 내 목소리도 내 귀에 들리는데 이게 이제 멀리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나는 내 손이나 발이 점점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 이제 분명히 손과 발이 우리는 뭐 변하는 게 아니죠. 무슨 성장하는 뭐 어린 아이들이 아닌 이상. 그런데 뭔가 하루하루 더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겠고요. 자, 13번째 질문입니다. 마치 나와 주변 사이에 커튼이 있어서 내 주변이 나와 분리된 것 같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나와 내 주변 사이에 이제 커튼이 이렇게 뭔가 쳐져 있는 거죠. 뿌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리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야가 우리가 볼 때 이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내가 최근에 했던 일들이 마치 오래전에 일어난 일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한 일이 마치 몇 주 전에 한 일처럼 느껴진다. 분명히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멀리 과거의 기억도 있고 좀 오늘 아침에 한 거 방금 전에 한 좀 생생한 기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생생하게 남아있어야 될 기억들이 마치 오래전에 한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충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는 마치 내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내 몸 밖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앞서 했던 그런 제3자의 관찰자 같은 이제 질문과 좀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내가 분명히 어떤 그 뭐 꿈꾸는 것 같거나 졸리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명확하게 내가 깨어있는 상태인데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내 몸을 그 거울에서 딱 비치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여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16번째 질문은 나는 내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억에서 마치 내가 그 일들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은 분리된 느낌이 있다. 내가 나를 포함한 어떤 이제 과거의 기억들이 있겠죠. 그 기억들 속에서 마치 내가 그 있었던 일들에서 내가 없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17번째 질문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그 상황이 마치 내가 그것을 전혀 겪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데자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이거 뭔가 옛날에 내가 한번 겪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자뷰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18번째 질문은 갑자기 나는 내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이인증을 겪는 분들이 이제 나 자신의 어떤 친한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그런 친밀했던 감정들이 이제 좀 축소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것들이 이전보다 더 작아 보이거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이제 시야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시각에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던 어떤 물체나 사물들과 대상들이 좀 더 멀어지거나 작아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째 질문은요. 나는 내가 물건을 만질 때 내 손이 물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느끼지 못한다. 마치 물건을 만지는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집을 때 뭔가 이렇게 전에처럼 이렇게 딱 촉각이 생생하게 잘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집을 때 이 팔이 내 팔이 아닌 것 같고 딴 사람이 집는 것 같은, 내가 느껴지는 것도 적게 느껴지지만 느껴지는 주체 자체도 내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의 얼굴이나 익숙한 장소 등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내가 굉장히 익숙했던 장소나 사람들, 아는 사람들을 뭔가 상상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금방 잘 안 떠오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이인증에서는 이런 이제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경험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2번째 질문은요. 내 신체 일부가 다쳤을 때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겪는 통증처럼 나의 통증에서 분리된 느낌이다. 내가 뭔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굉장히 아파야 되는데, 물론 아파하고 있지만, 내가 이 통증을 아주 생생하고 리얼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23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몸 밖에 있는 느낌이 있다. 이제 앞서 두 질문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반복된 질문이지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24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 마치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내가 로봇처럼 자동적이고 기계처럼 느낀다. 이제 이 2인증 호소하시는 분 중에 내 몸이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럽다, 동작이 자기 자신의 몸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연극하는 것 같다, 로봇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5번째 질문입니다. 냄새가 더 이상 유쾌하거나 이제 불쾌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앞에 이제 맛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역시 냄새와 관련된 것도 이제 냄새 자체가 뭐 그것이 불쾌한 것이든 뭐 이게 향기든 잘 안 느껴진다. 것처럼 보인다.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26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생각과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내 생각들이 그들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쭉 자동적으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막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어떤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제 느껴지면서 생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27번째 질문은요. 나는 내가 몸이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 몸을 만져봐야 한다. 이 정도는 이제 굉장히 그 2인증의 어떤 감각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증상이 되겠는데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내가 스스로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질문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8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는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몸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먹을 때나 마실 때 그것이 마치 자동적인 행위처럼 보인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느끼고 또 맛을 느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감각적인 느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음식과 관련된 전혀 감각적인 느낌들을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29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전에 익숙한 장소가 마치 전에는 가보지 않은 것처럼 낯설게 보인다. 이전에 굉장히 이제 늘 가던 어떤 장소였는데 딱 갔을 때 여기는 내가 처음 와보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앞서는 약간 이제 기시감이라고 이제 데자뷰라고 마치 굉장히 처음 겪는 일인데 뭔가 옛날에 겪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29번째는 늘 익숙했던 곳인데 뭔가 처음 가거나 새롭게 느껴진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29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빈도와 지속 시간을 한번 체크해서 점수를 한번 합산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110점을 만약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2인증을 좀 뭔가 겪고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110점이 넘어간다고 이제 체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병원을 한번 내원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말씀드린 이 캠브리지 2인증 척도가 뭐 2인증 자체를 확진하기 위한 최종적인 이제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2인증은 여러 가지 다른 질병과 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론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뭐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진단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셀프 체크를 위한 이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자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2인증을 가볍게 또는 중하게 또 짧게 길게 이렇게 겪고 있는데 2인증이라고 하는 병에 대한 이제 아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내가 겪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물론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뭐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